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 텔레비전 앞에 네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있지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리모컨을 놓치며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화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15년간 국가기밀작전을 수행해온 그분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있네요. 형님 부부는 서로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소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김미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떨리지도 않네요. 참,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이 며느리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3년 전 김미영 씨가 박준호 씨와 결혼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미영아, 설거지 다 했니? 부엌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니 미영 씨가 서둘러 마지막 그릇을 닦아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요.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럽습니다. 네, 어머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차 좀 우려줘. 형님 부부가 오신다니 찬물로 하면 안 되겠지. 미영 씨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갑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드시네요. 형님 부부가 7시쯤 오신다고 하셨지요. 아, 그리고 미영아. 시어머니가 돌아보시며 말씀하세요. 형님 부부 오시면 인사 제대로 해야 해. 우리 집안에서는 예의가 제일 중요하거든. 네, 어머님.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잔을 준비합니다. 그 말투에 은근한 경고가 느껴지네요. 며느리는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지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형님 부부가 들어오십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수 이선미 씨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퍼집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밝아지네요. 아이고, 우리 선미야. 어서 와. 춥지 않았니? 괜찮아요. 아, 미영 씨. 선미 씨가 다가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어머, 인사가 왜 이렇게 딱딱해? 우리 이제 식구잖아. 선미 씨의 편안한 모습에 미영 씨가 조금 놀랍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수는 정말 자연스럽네요. 자, 다들 앉아서 차 마시자. 미영 씨가 준비한 차를 내놓으니 시어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럭저럭 마실만하네. 그럭저럭이라는 말에 미영 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지요. 어머님, 미영 씨 차 정말 잘 우려요. 지난번에도 향이 좋더라고요. 선미 씨의 따뜻한 말에 미영 씨가 고마운 눈빛을 보냅니다. 선미야, 너는 말을 참 곱게 해. 미영이도 형수 많이 배워야겠어. 그 말에 미영 씨에 대한 비교가 느껴지네요. 같은 며느리인데 선미 씨는 칭찬받고 자신은 부족한 취급을 받는 기분입니다. 준호는 아직 안 왔나?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8시쯤 올 거예요. 미영 씨 대답에 시어머니가 혀를 차세요. 요즘 회사원들은 고생이야. 그래도 우리 준호는 착하니까 다행이지. 미영아, 너는 남편 잘 돌봐야 해. 네, 어머님. 선미는 준석 출장 갈 때마다 도시락 싸주고 옷미리 준비해 주더라. 그런 게 아내의 도리야. 또 비교네요. 미영 씨가 속으로 한숨 쉬어요. 자신도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미영아, 요리는 많이 늘었니?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게. 지난번 김치찌개가 싱겁더라. 집안 음식 맛은 며느리 손에 달렸어. 우리 입맛에 맞춰야지. 시어머니 지적에 미영 씨가 고개 숙입니다. 열심히 연습하는데 인정받기 어렵네요. 어머님, 미영 씨 요리 많이 늘었어요. 이번 잡채 정말 맛있었어요. 선미 씨가 감싸주지만 시어머니 표정은 여전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 씨가 들어오네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 형님도 계시네요. 고생했어, 아들. 빨리 씻고 와서 밥 먹자. 준호 씨가 미영 씨에게 눈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짧은 따뜻함이 큰 위로가 되네요. 미영아, 상 차려. 네, 어머님. 미영 씨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지요. 결혼 전에는 이런 생활을 상상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숨겨진 과거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지요. 결혼 6개월이 지났어요. 미영 씨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된장국 끓이고 밥 짓고 반찬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만 언제나 지적을 받지요.
미영아, 7시쯤 시어머니가 부르시네요. 네, 어머님. 밥이 왜 이렇게 되직해?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니? 어제는 밥이 질다고 혼났는데 오늘은 되직하다니. 미영 씨가 막막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우리 준호가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잔소리가 아침부터 이어집니다. 점심 준비 중 접시를 실수로 깨뜨렸어요. 소리에 시어머니가 달려오시고 표정이 일그러지네요. 아이고, 그 접시가 얼마나 비싼데. 시집 올 때 그런 것도 안 배웠니? 죄송합니다. 3개 사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조심성이 없다는 게 문제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집안을 지키겠어. 미영 씨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실수였는데 큰 죄 지은 듯 꾸중을 듣네요. 그날 저녁 준호 씨가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준호야, 내 아내 교육 좀 시켜라. 오늘도 접시 깨뜨리고 밥 제대로 못했어. 준호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미영 씨를 봅니다. 어머니, 미영이도 최선을 다해요. 이게 최선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잘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야? 미영 씨가 고개 숙인 채 아무 말 못합니다. 남편 앞에서 창피하고 서럽네요. 미영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노력해. 준호 씨 말에 미영 씨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을 감싸주길 바랐는데 말이지요. 네? 그날 밤 단둘이 있을 때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여보, 내가 정말 못난 며느리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꼼꼼하시니까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나도 최선 다하는데 매일 혼나니 힘들어. 준호 씨가 한숨 쉬어요. 나도 중간에 끼어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다음날 아침 빨래 넣을 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시네요. 미영아, 빨래가 왜 이렇게 널었어? 이렇게 하면 언제 마르겠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해. 제대로 털어서 널어야지. 색깔별로 분류도 안 했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알아서 해. 또 비교네요. 미영 씨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미영아, 아직 아기 소식이 없네. 갑자기 그 말씀에 미영 씨가 놀랍니다. 결혼한 지 6달인데 다른 집들은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임신 소식인데 미영 씨 얼굴이 붉어집니다. 빨리 아이 가져야 해.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지. 내 할 일이 그것뿐이야. 그 말에 미영 씨가 아이 낳기 위해 존재하는 듯 느껴집니다. 그날 오후 친정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켜보시니까요. 누구한테 전화야? 친정어머니께 안부 드리려고요.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친정 생각 그만하고 시집살이에 신경 써. 결국 전화 못했네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숨 막히는 기분입니다. 저녁 무렵 형수, 선미 씨가 오시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선미야. 어서 와. 시어머니의 화사한 미소. 같은 며느리인데 다른 대우에 미영 씨가 상처받아요. 미영 씨, 안녕하세요. 네, 형님. 어머님, 선미가 김치 담가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가 흐뭇해하시네요. 역시 우리 선미, 살림꾼이야. 미영아, 너도 배워라. 김치 담그는 법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대화가 미영 씨를 비교하고 깎아내립니다. 선미는 시집와서 바로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줬는데 미영이는 언제쯤 될까? 선미 씨가 미안한 눈빛 보내지만 상처는 깊어졌어요. 그날 밤 미영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눈물 흘립니다. 결혼 전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든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매일 무능한 며느리 소리만 듣네요. 정말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거울 속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그걸 포기하고 평범한 행복을 택했다는 걸. 결혼 1년째 되는 날이에요. 미영 씨가 특별히 준비했지요. 남편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고 케이크 구웠어요. 시어머니 좋아하실 나물도 여러 가지. 하지만 오후 2시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4명 오셨어요. 갑작스러워 미영 씨 당황하지만 상 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며느리구나. 얌전하게 생겼네. 그런데 너무 말라서 아이 잘 낳을까. 친구분들이 품평하듯 봅니다. 미영 씨 고개 숙이고 차 따릅니다. 미영이는 아직 애가 없어서 그래. 결혼 1년인데.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애 가졌는데. 미영 씨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없는 듯 이야기하지만 다 들려요. 그런데 미영이는 집에서 뭐해? 요리 서툴고 살림 시원찮고. 시어머니 말씀에 미영 씨 손이 떨려요.
차 따르다 잔이 기울어집니다. 아이고, 조심해. 모든 시선이 집중되네요. 죄송합니다. 차잔 하나 제대로 못 들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요. 그 순간 미영 씨 눈에 이상한 빛이 스칩니다. 아주 찰나지만 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 숙입니다. 미영아, 부엌 가서 과일 깎아와. 네. 미영 씨가 부엌으로 가자 거실에서 더 거침없는 이야기 시작됩니다. 미영이 교육 제대로 해야겠어. 너무 봐주니까 버릇없어져. 큰 며느리는 요리 잘하고 아이도 벌써 부엌에서 과일 깎다 칼질이 멈춥니다. 또 비교.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미영이는 정말 쓸모없어. 아이 안 낳고 살림 못하고 쓸모없다는 말에 미영 씨 눈동자가 차갑게 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못 봤어요. 과일 내놓고 돌아서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미영아, 왜 이렇게 의젓하지 못하니? 좀 더 밝게 행동해. 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친구 오면 재미있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재미없어? 미영 씨가 망설일 때 친구분이 말해요. 그러게. 젊은 사람이 기운 없네. 미영아,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봐. 당황해서요. 저는 별로 재미있는 게 없어요. 아이고, 안 되지. 며느리가 이렇게 무미건조하면 집안 분위기가 어때? 그때 친구분이 물어요. 미영이는 결혼 전 뭐 했어? 미영 씨 몸이 경직됩니다. 그냥 회사 다녔어요. 무슨 회사? 작은 회사예요. 구체적으로 뭐 했는데 입술이 마르네요. 사무직이었어요. 사무직? 컴퓨터 잘 다루겠네. 조금. 요즘 며느리도 컴퓨터 할 줄 알아야 편리하지. 시어머니가 끼어드시네요. 컴퓨터고 뭐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요리 하나 못하면서 또 비판. 하지만 이번 미영 씨 반응이 달라요. 천천히 고개 들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저도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아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놀라세요. 평소와 달라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다시 고개 숙이지만 그 순간 달랐어요. 친구분들도 이상하다 싶었지요. 우리 그만 갈게. 다음에 또 올게. 미영아, 안녕?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나가시네요. 집에 시어머니와 미영 씨만 남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씀하세요. 미영아, 아까 그게 뭐야? 죄송합니다. 손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미영 씨 고개만 숙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동 안 돼. 네. 하지만 시어머니가 찜찜해요. 아까 미영 씨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부터. 그날 밤 준호 씨가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준호야, 내 아내 교육시켜라. 무슨 일 있었나요? 오늘 친구들 앞에서 말대꾸해. 준호 씨가 미영 씨 봅니다. 미영아, 정말 그랬어. 고개 끄덕입니다. 어머니께 사과해. 이미 했는데요. 진심으로. 그런 일 다시 있으면 안 돼. 미영 씨 주먹이 쥐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말 안 해요. 그날 밤 천장 보며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과거 기억이 스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시절, 추석 연휴예요. 시댁에 온 가족 모였지요. 큰아들 내외와 아이들, 준호와 미영 씨까지. 미영 씨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미영아, 차례 음식 준비 다 됐니? 새벽 5시부터 일하던 미영 씨가 끄덕입니다. 네, 거의. 형수님 힘드셨죠? 선미 씨가 미안해하며 다가와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한 사람이 15명분 준비하는 게 힘들지요. 미영아, 전 더 붙여. 부족해. 다시 전 붙입니다. 벌써 3시간째예요. 아, 과일도 더 깎아. 애들 많이 먹으니까. 네, 오전 9시 차례 지내는 동안 미영 씨 설거지합니다. 여자들은 참여 안 한다는 원칙 때문이지요. 차례 마치고 식사 시간. 자, 다들 먹자. 미영 씨만 서서 음식 가져다 놓아요. 미영아, 너도 앉아. 시아버지 말씀에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하세요. 미영아, 밥 더 가져와. 부족해. 네, 조카들이 투덜거려요. 할머니, 고모는 언제 앉아요? 고모는 일 끝내고 먹으면 돼. 아이들조차 이상하게 여겨요. 점심 거의 다 먹을 때 큰 손자가 물 쏟아요. 아이고, 미영 씨가 행주 가져와 닦아요. 그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라요. 몇 초 만에 정리되니 가족들이 놀라요. 미영이 손 빠르네. 큰아들이 말해요. 그러게, 익숙해 보여. 집에서 맨날 하다 보니 그래요. 오후 2시 설거지 마친 미영 씨. 쉬려는데 시어머니 부르세요. 미영아, 나와. 할 말 있어. 거실에 식구들 모여 있네요. 앉아.
미영 씨 조심스럽게 앉아요. 미영아, 결혼 2년이야. 네. 그런데 아이 소식 없네. 또 아이 이야기. 미영 씨 표정 굳어요. 검사 받아봤니? 병원 가봐야겠어. 얼굴 붉어집니다. 온 가족 앞에서 창피해요. 어머니, 나중에. 하지만 시어머니 계속하세요. 나중에 언제? 다른 집들은 손자 손녀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미영아, 너 정말 아이 원하니? 요즘 젊은이들은 키우기 싫어한다던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안 생겨? 자연스럽게 되길 기다렸어요.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첫 번째 의무가 뭔지 알아. 미영 씨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봅니다. 눈빛이 달라요. 의무라고요. 그래, 대 이어야지. 주먹 쥐어집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뭐라고?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박에 거실 조용해집니다. 지금 말대꾸야. 제 생각 말씀드린 거예요. 미영 씨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저도 최선 다해요. 하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 얼굴 붉어집니다.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미영 씨가 일어섭니다. 움직임이 당당해요. 죄송하지만 참을 만큼 참았어요. 뭐라고?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기는커녕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어요. 가족들 충격받아요. 이런 모습 처음이네요. 미영아, 뭐 하는 거야? 준호 씨 당황하지만 미영 씨 계속해요.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미영아, 사과해. 시어머니 소리치지만 미영 씨 흔들리지 않아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침묵이 흘러요. 미영아, 너 평소와 다른데. 시아버지 말씀에 모두 미영 씨를 봅니다. 같은 사람인데 달라 보여요. 저는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족들 당황해요. 그날 밤 식구들 돌아간 후 준호 씨가 물어요. 미영아,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 같아. 사람은 참을 때와 안 참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 그렇게 하면 그럼 언제까지 참아? 10년, 20년. 준호 씨 말 못해요. 미영 씨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봅니다. 숨겨온 진짜 모습이 드러나네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추석 후 일주일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 차갑습니다. 시어머니 미영 씨와 말 안 섞으시고 준호 씨 눈치만 봅니다. 미영아, 어머니께 사과해. 이렇게 지낼 수 없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도 어른한테.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무시당해? 준호 씨 한숨만 쉬어요. 그날 오후 가족 모였어요. 형님 부부도. 미영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시어머니 말씀. 어머니 무슨. 이대로는 안 돼.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말이 흐려지니 침묵 흘러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 단호해요. 지금까지 참았어. 이제 한계야. 미영 씨 부엌에서 다 듣습니다. 접시가 떨려요. 이제 끝인가? 어머님 텔레비전 소리 줄여주세요. 선미 씨 말씀. 뉴스에서 중요한 얘기 같아요. 소리 줄이니 아나운서 목소리 선명해요. 어제 발표된 국가 기밀 해외 작전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가족들 무심코 봅니다. 15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정보 요원들의 활약 덕분이라고. 부엌에서 미영 씨 얼굴 창백해집니다. 핵심 인물 김미영 요원은 접시 떨어져 깨집니다. 소리에 준호 씨가 보지만 뉴스에 집중해요. 김미영 요원은 20대 초반부터 국정원에서 해외 작전 수행했어요. 거실 조용해집니다. 이름이 같네. 시아버지 말씀. 이름 흔하니까. 하지만 이상해요. 김미영 요원은 언어 능력 뛰어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8개에 능통해요. 선미 씨가 고개 듭니다. 미영 씨 언어 잘하시잖아요. 지난번 외국인 관광객 길 물을 때 영어로 완벽하게. 시선이 부엌으로 향합니다. 또한 무술과 격투기 능통해 위급시 침착해요. 무술, 준호 씨 중얼. 미영이 몸놀림 빨랐는데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평상시 일반인으로 위장하는 능력. 모두 부엌 봅니다. 미영아, 나와봐. 시어머니 큰 소리. 하지만 대답 없어요. 준호 씨 달려가니 미영 씨 벽 기대고 있어요. 얼굴 하얘요. 괜찮아. 여보? 목소리 떨려요. 빨리 나와. 뉴스 들어봐. 손잡고 나오니 뉴스 계속돼요. 김미영 요원은 작전 후 신분 숨기고 일반인 생활. 미영아, 시어머니 보시며 너 혹시? 화면에 사진 나타나요. 정장 입은 당당한 여성.
미영 씨지만 달라 보여요. 미영 씨 맞죠? 정적 흘러요. 설마 내가 미영 씨 끄덕. 네, 맞습니다. 뭐라고? 준호 씨 믿기지 않아요. 나는 김미영 요원이에요. 목소리 달라졌어요. 15년간 국정원에서 해외 작전했어요. 가족들 입 벌려요. 그럼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모든 걸 숨겼어요. 고개 숙입니다. 결혼 후 일반인으로 살고 싶어서 뉴스에서 공로 이야기 나와요. 북한 핵시설 정보 수집, 중국 산업 스파이 색출, 러시아 정보원 검거 등 핵시설, 시아버지 놀라요. 정말 그런 일 했어. 네, 그럼 우리가 시어머니 얼굴 붉어집니다. 요리 못한다, 살림 못한다, 쓸모없다고 했던 며느리가 영웅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평범한 가정 꾸리고 싶어서 시어머니 말 못하세요. 구박했던 며느리가 나라 영웅이라니. 김미영 요원은 결혼 후 일반인 생활 중 사생활 보호 위에 거주지 비공개. 뉴스 끝나니 침묵.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그날 밤 아무도 못 잤어요. 미영 씨를 보는 시선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미영아, 정말 그 일들 했어. 네, 아버님. 북한에도 갔어. 네, 여러 번. 가족들 숨 삼켜요.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었어요. 준호 씨 떨며 미영아, 나한테도 숨겼어. 미안해 여보.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평범한 아내. 시어머니가 일어나요. 평범한 아내라고. 목소리 떨려요. 요리 못한다, 쓸모없다고. 어머님 괜찮아요. 시어머니 눈물 맺혀요. 내가 영웅한테 뭘 한 거야.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너는 얼마나 포기한 거야.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미 씨가 미영 씨 물 닦던 손놀림이나 달라진 눈빛이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숨겨도 가끔 나오네요. 언어도 8개 할 수 있어요. 준호 씨 머리 감싸. 그런 너를 몰랐어. 당연해요. 숨겼으니까. 시어머니가 무릎 꿇어요. 어머님. 놀라 일으키려 하지만 고개 숙이시네요. 미영아, 미안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무릎 꿇는 게 맞아. 큰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시어머니 고개 들어요. 눈물 흘러요. 너는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김치 짜다고 밥 되직하다고. 미영 씨 손잡아요. 어머님 괜찮아요. 실제로 요리 서툴렀어요. 어머님도 모르셨으니까. 시아버지도 일어나요. 나도 미안하다. 괜찮으세요? 준호 씨 혼란스러워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나랑 결혼한 거야. 선택이었다고. 영광보다는 행복 택한 거예요. 행복. 네, 평범한 가정, 사랑, 시어머니 눈물. 그런데 나는 그 행복 빼앗으려고 그런 말씀 마세요. 미영아, 나 때문에 힘들었지. 조금 힘들었어요. 많이. 시어머니 울먹, 바보였구나. 선미 씨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평범한 생활 끝나요.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 살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셨는데 견딜만 했어요. 이 정도는 준호 씨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족들 충격. 그들이 심하다던 구박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영아, 얼마나 힘든 일 겪었어. 말씀 못해요. 아직 기밀. 우리는 모르고. 괜찮아요. 시어머니 자책. 친구들한테도 못난 며느리라고.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미영아, 미안하고 고맙다. 고맙다고. 훌륭한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돼서 이런 나 참아줘서. 미영 씨 눈물 맺혀요. 어머님, 앞으로는 잘할게. 제대로 대우할게. 그냥 평범하게 해주세요. 특별 대우 싫어요. 평범한 며느리로.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 나눴어요. 미영 씨, 과거, 잘못, 앞으로에 대해.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미영 씨 평소처럼 준비하지만 모든 게 달라요. 미영아, 내가 할게. 앉아.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해. 너 고생했어. 당황스러워요. 아침 시간. 미영아, 이 반찬 좋아하지? 더 먹어. 충분해요. 아니야. 그동안 못 챙겨서. 준호 씨가. 어머니, 너무 갑자기 바뀌시면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 미영아, 부담스러워. 조금 어색해요. 한숨 쉬시며. 그럴 수밖에. 내가 못됐는데. 현관 열리고 형님 부부 들어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하지만 선미 씨 표정 심각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기자들이 집 찾고 있어요. 기자들, 미영 씨 얼굴 굳어요. 뉴스 후 정보 샜나 봐요. 김미영 요원이 이 동네 산다는 소문. 안 돼, 미영 씨 중얼. 괜찮아, 우리가 막을게. 어깨 감싸지만 고개 저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평범한 생활 끝났어요. 슬픔이 묻어나요. 어머님, 우리가 보호할게. 하지만 미영 씨, 싫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뭔데? 저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 깊은 숨 들이쉬며 마지막 작전에서 실수했어요. 실수. 감정적으로 해서 작전 위험해질 뻔. 눈물 맺혀요. 동료가 제 실수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침묵. 그 사람에게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어요. 제 실수로 가정 무너졌어요. 그래서 행복할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 만나 사랑하게 됐어요. 고민했어요. 행복해도 되나? 그래서 국정원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기로.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요. 알면 여러분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두려웠어요. 저를 어떻게 보실지. 그래서 구박 참고 산 거야. 네, 받아 마땅하다고. 저 때문에 죽은 사람 있는데 행복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 눈물. 그런 마음으로. 어머님이 혼낼 때 오히려 편했어요. 벌 받는 것 같아서. 가족들 울음 터뜨려요. 내가 뭘 한 거야. 벌 받는 사람한테 더 큰 벌 줬구나. 아니에요. 준호 씨 껴안아요. 왜 혼자 고통. 여보도 힘들까봐. 바보야, 함께 아파야지. 시어머니 손 잡아요. 미영아, 잘 들어. 벌 받을 이유 없어. 실수는 누구나 해. 너는 희생 많이 했어. 15년 나라 위해. 모자라 평범한 행복 포기하려 했고 충분히 속죄했어. 이제 행복할 권리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내가 지켜줄게. 못해준 만큼 잘할게. 시아버지도 나도 마찬가지야. 기자든 누구든. 선미 씨도 손잡아요. 도와드릴게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현관 소음. 김미영 씨 계십니까? 인터뷰 부탁. 기자들. 미영 씨 창백하지만 시어머니 일어나요. 내가 쫓아낼게. 위험해요. 우리 며느리 지키는데 뭐가 위험해. 현관 가서 외치세요. 일반인 집입니다. 나가세요. 가족이 하나 돼 보호해요. 그 모습에 미영 씨 깨닫습니다. 정말 가족이 됐다는 걸. 더 이상 혼자 아니라는 걸. 한 달 지났어요. 언론 관심 사그라들고 일상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요. 미영아, 차 마실래?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 주시며 앉아요. 고맙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지? 괜찮아요. 적응됐어요. 모녀처럼 편하네요. 미영아, 그 동료 가족 지금 어떻게 지내? 사실 몰래 도와요. 장학금으로 딸 대학 다닐 수 있게. 시어머니 손 잡아요. 역시 내 며느리. 어머님, 너 정말 대단해. 과찬이세요? 진심이야. 현관 열리고 준호 들어와요.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미영아. 다가와 볼 뽀뽀. 예전엔 엄두 못 냈지요. 어머니 회사에서 미영이 이야기 나왔어요. 부장님이 부럽다고. 시어머니 미소. 그럼 우리 며느리 훌륭하니까. 예전엔 상상 못한 말. 저녁 온 가족 모여요. 형님 부부도. 미영 씨, 주말에 우리 집 놀러 와요. 아이들이 고모 보고 싶대요. 그럴까요? 가자. 시어머니도 찬성. 미영 씨,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 뭐 할지. 사실 하나 있어요. 위기 처한 여성들 돕는 일, 가족들 관심. 배운 걸 좋은 데 쓰고 싶어서 좋은 생각. 시아버지 박수. 하지만 위험하지. 괜찮아요. 공개 활동이니까. 여보, 나도 할 수 있는 일 하며 살고 싶어. 시어머니 편 들어요. 미영이 하고 싶은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집에만 있을 순 없지. 응원할게. 감사해요. 식사 후 설거지. 시어머니 들어오세요. 내가 할게. 같이 해요. 나란히 서서 이야기. 미영아, 나 많이 미웠지. 서러웠어요. 네. 노력해도 인정 못 받는 게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도 모르셨으니까.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미영 씨 어깨에 머리 기대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힘든 시간이 진짜 가족 만들어줬으니까. 시어머니 눈물. 우리 미영이 천사 같아. 그날 밤 준호와 미영아 행복해. 네, 정말. 힘들었을 텐데. 지난 일이에요. 껴안아요. 사랑해. 나도.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다음날 산책 나가요. 지난 일들 스쳐요.
우여곡절 많았네. 하지만 후회 없어요. 과정이었다고. 집 돌아가니 시어머니 준비 중. 어머님, 제가. 아니야, 같이 하자. 모녀가 함께. 미영아, 우리 가족 이어줘서 고마워. 어머님이야말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서로 미소, 준호 목소리. 여보, 뉴스 봐. 거실로 가니 미영 씨 후속 소식. 김미영 씨 여성 지원 활동 화제. 우리 며느리 나왔네. 부끄러워요. 뭐가 훌륭한 일인데 그 순간 미영 씨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족 함께 웃고 아끼고 평범한 일상 나누는 거. 힘든 시간이 소중한 걸 가져다 주기도 해요. 구박받던 며느리에서 영웅으로 진짜 가족 일원으로 김미영 씨 새 인생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놀라운 이야기 간직한 이들.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지요. 서로 이해하고 판단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자신의 자리 지키는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드립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